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그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갖고 접속이 좀 늦었습니다. 네. 혹시 그 방송하다가 인터넷이 좀 먹통이 되더라도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더라 방송 24년 9월 6일 방송 본질을 흐리지 말자. 친일, 계엄령 등 괴담 범죄당 붕괴 은폐 위한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과 위중교사 1심 선고 카운트다운 시작. 문재인 제3자 뇌물죄 본격 수사. 예.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지만 지금 자꾸 뭐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계엄령 이런 거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그 언론에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물론 지금도 뭐 아침 방송부터 시작해 갖고 뭐 계엄령 얘기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갑론을박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이재명의 1심 선고, 선거법 과 위증교사에 관한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 됐다. 그다음에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뭐 문다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참 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또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예, 여러분 그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6일 본질을 흐리지 말자 친일 계엄령 등 괴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범죄당 붕괴 은폐를 위한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위중교사 1심 선고 카운트다운, 문재인 제3자 뇌물죄 본격 수사. 예. 여러분 저기 오늘 또 있은 소식인데 그동안 뭐 청문회를 뭐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그 국방부 장관 그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정식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장호진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새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계속 뭐 며칠 이번 주 내나 그 청문을 했죠. 김용현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회 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런 거는 잘한다 생각합니다. 거기 뭐 합의를 갖다가 해주든 안 해주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그 방송을 했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 없이 그러니까 왜 이거 하면 이제 청문회 하면 뭐 여당하고 야당하고 우리 합의를 해갖고 뭐 통과다 뭐 우리는 합의를 못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이 임명한 그 장관과 뭐 장관급들이 있죠.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31명입니다. 그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직 세 발의 피해요. 31명 못 쫓아갑니다. 지금. 기껏해야 뭐 이제 한번 열 몇 명? 열 몇 명 했을래나요? 예, 열 몇 명 했을래나? 한 20명쯤 했을래나? 31명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 불통을 갖다가 쫓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국힘이 반대하든 안 하든 간에 끝까지 이렇게 세움으로 해갖고 5년 동안 제대로 그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님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합의를 해주건 안 해주건 이 사람이 맞다 싶으면 그 임명하는 게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진규리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차기 대통령까지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축복이님 반갑습니다. 교리님, 블루마운틴님 예,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새벽별님 쌤 오늘 서울에 오신다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밤 비행기 탈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서울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예, 밤 비행기 사실 필리핀에서 그 가는 코스가 참 애매해요. 예, 그래서 갈 때는 이게 밤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편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아 갖고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 있습니다. 예. 축복이니 맞아요. 그때 문재인 나쁜 놈 냄새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임명이 된 거죠. 예. 제가 그 유니크 여기 유니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 갖고 그렇지만 그 채널 중에 윤석열이라는 채름이 있고요. 또 유니크라는 이름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용산 관련된 채널인데 제가 뭐 알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가 있으면 땡 울려 갖고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세 사람이 임명이 됐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김영현 국방부장관님.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재인하고 이재명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상직이 타이 그 이스타제트의 소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위 서 씨인데 전 사위죠. 지금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를 갖다가 월급을 800만 원에 그다음에 체류비로 해서 350만 원. 그래서 매달 1,150만 원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이 이스타제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이 그 사장 CEO보다 더 많이 월급을 받을 그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갖고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 채용 아니냐? 특혜 채용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나 뭐 이런 좀 특수한 뭐 연구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장보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너무 실력이 있고 너무 뛰어난 어떤 거고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뭐 사장보다 월급을 더 주고 데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공회사잖아요. 항공회사에 무슨 뭐 기술 거기 연구기관도 아니고 뭐 기술 투자하는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서 씨가 항공의 히읗자도 모르잖아요. 게임 회사 그냥 평직원으로 있다가 그냥 훌쩍 그 임원이 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라는 거는 그 이사급이죠. 그죠? 뭐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걸 다 통틀어서 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 레벨로 딱 했는데 더더군다나 또 뭐예요? 제가 뒤로 넘어간 건 뭐야? 그 사위가 서 씨가 영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회의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아니 회의는 안 하더라도 "너 밥 먹었냐? 나 밥 먹었다."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하고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그 꽂아 놓은 보로자루처럼 어쨌든 출근은 했을 거 아니에요. 출근도 안 했나? 출근 안 했으면 뭐 대화할 시간도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래도 저녁에 9 to 5 일은 사무실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인터넷 게임 했나? 포카 게임 했나 인터넷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영어도 안 돼. 그렇다고 그 항공에 대해서 히읗자도 몰라. 항공회를 전혀 몰라. 아니 도대체 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2년 동안 그걸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예? 어떻게 직원들하고 그냥 하이하고 지나갔나요? 직원들 오면은 하이하고 지나가나요?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 아. 새벽별님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듯이요. 축복이 저는 그거다 구치했네요. 한동훈 대표님하고 예예예예 예. 그거 뭐야 대통령 채널 그거 취두했다고요? 예. 축복이님 하하 김경수 복권에서 열받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김경수 복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 아, 그 또 많은 분들이 그 유니크 채널하고 윤석열 채널을 갖다가 구독 취소를 했나요? 예. 김건희 여사 싫어갖고 또 구독 취소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예. 네. 문시사회 진짜 무식한가 봐요. 예. 아니 계속 이렇게 그 나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예. 문시사회 뭐 정말 그런지 뭐 영어도 못한다고 그러지 저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이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불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지금 이제 문재인이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버트 맥메스터라는 사람이 이게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그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서전을 썼대요. 되게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씁니다.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회고를 하면서 뭐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제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장 걸리니까. 하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뭐 그때 상황을 갖다가 내가 좀 알리겠다, 진실을 알리겠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 문재인 발언이 그 말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발언이냐? 문재인이 항상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하고 북한하고 얘기한 게 너무 다르다는 거지.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했다. 중매꾼, 매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깝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좀 정리를 시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파, 그러니까 중매장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이게 결국 만났죠, 그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그 뭐 38선 거기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만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의 핵심이 뭐냐?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속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갖다가 왜 만나게 됐느냐 하면 문재인이 그 트럼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방어용이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면 김정은은 얼마든지 핵을 갖다가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허버트 맥베스터의 씨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그 트럼프 쪽에다는 그러니까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을 갖다가 만나서 얘기하면 김정은은 뭐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갖고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한테 대고는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 대통령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야, 내가 그 미국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너 만나고 싶어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억지로 그렇게 뭐 우리 그 뭐죠? 38선 거기 있는 판문점인가? 거기서도 만나고 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만난 게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만났다가 완전히 그 깨팍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 그래갖고 김정은이 막 열받아 갖고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열받아 갖고 돌아온 사건이 그 마지막 그 사건인데 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기치고 저쪽에도 사기치고 결국 만났는데 전혀 듣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트럼프도 당황하고 김정은도 당황하고 그렇겠죠. 그죠? 이게 아닌데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예. 축복이님, 오늘이 불금인가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사나 봐요. 날짜도 모르고. 예, 오늘 불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들으면 안 돼. 뒤에 또 뭐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항상 뒤통수 맞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처 그걸 몰랐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의 그 수사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또 어이없는 얘네들 저가 말 바꾸는 거는 완전 귀신입니다. 예, 말 바꾸는 건 귀신이에요. 지금 윤건영이 오늘 또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와서 얘기한 거냐면 그 털보 있잖아요.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갖고 얘기한 건데 문다의 계좌에 입금된 그 2억 5천만 원 경위를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윤건영이.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거 설명했죠. 그 출판사 사장이 뭐라고 해명했느냐. 내가 2억 5천만 원 보낸 거는 2억은 뭐다? 문다혜의 일한 값이다. 문다혜가 그 표지 디자인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을 줬고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판사 사장이. 그런데 윤건영이 오늘 그 뭐야 김어준 방송에 나와갖고 이 2,500만 원 내역을 갖다가 완전히 또 다르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1억은 인지세다. 거기서 이제 출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책을. 그러니까 출판하면 뭐 팔리면 인지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중에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1억은 인지세로 준 거고, 그 다음에 1억은 또 뭐예요? 기획 제작 마케팅비로 준 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뭡니까? 사인 간의 채무, 그러니까 빌린 돈이다. 문대인한테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또 전혀 다르게, 거기 갑자기 인지세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예요. 제가 표지 디자인을 봤거든요. 근데 이 표지 디자인 정말 나도 조금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더라니까. 아니, 그런 표지 디자인을 갖다가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2억을 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떠드니까 그게 디자인 값이 2억? 그건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러니까 윤건영이 급하게 오늘 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해명한 게 뭐냐. 2억이다 디자인 값이 아니고, 그 중에 1억은 인지세고, 그 다음에 1억은 디자인 비용이다. 이렇게 또 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은, 그 믿으면 안 돼. 이것도 믿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윤건영식으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인지세 1억을 갖다가 문재인한테 바로 당사자 아닙니까? 계약 당사자? 저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에서 문재인한테 바로 안 주고 그 문재인한테 줄 돈을 갖다가 문다혜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문다혜한테 보내서 문다혜가 뭐 문재인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한테 줄 돈을 갖다가 인지세 1억을 갖다가 문다혜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그 세금 포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세금 포탈.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바다에 돈을 갖다가 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죠? 증여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죽어서 하는 거는 상속이지만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가 딸한테 줄 땐 증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갖다가 냈느냐 안 냈느냐.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문재인가 다시 그걸 갖다가 문재인한테 줬어 안 줬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해도 윤건영이 너무 급해갖고 이렇게 때려 맞췄지만 때려 맞히를 잘못 때려 맞췄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됐네, 이게. 증여세 문제까지 나왔네, 이제는. 예. 그리고 보세요. 야, 출판사 사장이 그 문재인한테 줄 돈을 갖다가 문다혜한테 줬으면 이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장본인이 아니잖아. 문재인 당사자가 아니잖아. 영수증 처리를 갖다가 뭐 문대가 대신 써줬어?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문대가 대신 써줬다 하면 정말 이거는 빼박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이퀄 문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지금 뭐야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자살골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왜 그 한통령 방송을 갖다가 만든 이유가 그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가질 희망을 가질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내어갖고 대통령으로 세우자. 차기 대통령으로.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거를 갖다가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를 세우고 어쨌든 대선을 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총선에서 경험했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도 경험했듯이 이 김어준이요 엄청난 역할을 해요. 예. 이 범죄당의 2인자는 김어준입니다. 1인자는 아바이 수령 이재명이지만 2인자는 김어준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들도 김어준한테 그 폴더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납죽 엎드려 갖고 김어준한테 발발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하고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수구 세력 유튜버라는 게 김어준하고 제대로 뭐 싸움이나 합니까? 그 무서워서 싸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김어준하고는 맨날 무슨 엄한 얘기만 하다가 그 슈퍼챗 쏘고 코인팔이 하고 그런 게 수구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선판에서는 김어준하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통령 채널을 만들어 갖고 거기가 지금 140명 140만 내 구독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 한 150만 내 구독자를 만들어 갖고 그 150만이 다 누굽니까? 그 국힘의 책임당원 이렇게 갖고 한번 맞짱을 갖다가 뜨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뜻으로 만든 게 한통령 채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방송이 굉장히 그 범죄당한테는 중요한 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뭘 해명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서 얘를 공천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걸 결정할 때요. 꼭 김어준한테 필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듣보잡애들이 이렇게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의 꽃에서 그 여론조사라면 그 높아요. 기존의 의원보다 다 높게 나와.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떨어지고 그 듣보잡이 공천을 됩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김어준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 축복인이 털보 방송을 그렇게 많이 구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거의 뭐 김어준은 그 신적인 존재 같아요. 그 범죄당에서. 왜냐하면 이 수구 세력들이 아무리 뭐 그 채널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넘는다, 뭐 150만 명이 된다 이래도 실질적으로 그 구독하는 거 영상이 하나 딱 올라왔을 때 그 클릭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는 사람은요. 100만 명이 돼도 보는 사람은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 가세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5년 전에 가세현이 한참 뭐 우파의 그 뭐 기수처럼 그럴 시절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도 가세현이 그때 한 80만 됐나요? 예. 80만 구독자. 지금 보면 한 87만. 예. 그 정도 되더라도 실적으로 그 클릭하는 사람 있잖아요. 클릭하는 사람은 뭐 10만, 20만, 30만을 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 김어준 뭐 구독자가 한 140만 명 되는데 그 클릭 수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그 클릭 수를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클릭 수가 120만 클릭, 130만 클릭 이렇게 영상 하나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방송인데 그 매일매일 클릭 수가 120만, 130만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사람이 본다는 거거든요. 구독자의 90%가. 야, 정말 그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하고 한판 맞짱을 떠갖고 우리가 이겨야 그래야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차기 대선의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제가 한통령 채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축복이님 이러나 저러나 계속 거짓말, 거짓말, 에고 들어온 것들. 내 눈엔 오직 한동훈밖에 안 보여. 예, 제가 보기에는 어준이가 아바이 동무 같아요. 예, 수령님. 와, 선생님 정말 큰 뜻을 가지셨네요. 적극 공감할게. 예, 그래서 한통령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채널이 좀 그 성장을 하려면 그 뭔가 좀 이렇게 백업이 그 이렇게 확실하게 좀 돼야 채널이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22일 날 그 추석 그 다음 주죠. 추석 다음 주 22일에 제가 이거를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영 채널이 그 1000명이 넘었거든요.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뭐 멤버십, 슈퍼챗, 슈퍼상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 방송으로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제가 이거 CEO를 컨설팅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적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잘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이렇게 한통령 방송의 그 멤버십 후원자로 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고 또 한통령도 후원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김어준 채널을 갖다가 눌러놔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 정말 그 김어준의 영향력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영향력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그 좌파들 뭉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그 견질력과 탄탄한 어떤 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그 여기 보면 전 청와대 행정관 아직 이름은 안 밝히고 계속 언론에서는 그냥 A씨 A씨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왜 중요한 키맨이냐 하면 민정비서관, 행정관 출신이고요. 당시 문재인 가족하고 친인척 등 관리를 이 사람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8년에서 2020년 문대 가족이 태국 이주를 할 때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태국 이주의 그런 과정을 잘 알고 또 실질적으로 도운 아주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 아들이 태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도 이게 그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그 이유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오늘 썸네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왜 자꾸 뭐 친일몰이를 하고 그 뭐야 계엄령 왜 이 얘기를 왜냐 하면 덮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 지금 범죄당의 그 붕괴 있잖아요. 붕괴 조짐을 갖다가 국민의 시선을 갖다가 민주당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돌리기 위해서 뭐 계엄령 했다가 또 뭐 일본 뭐 했다가 뭐 오염수 얘기했 자꾸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괴담을 퍼뜨리면서 시선을 지금 막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드디어 그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 개딸 중에 또 이렇게 이 뭐야 그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딸이 강성이지만 그 강성 중에도 상중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딸 중에 아주 그 강력한 개딸, 극렬 이재명 지지파가 이건 문재인 수사가 이렇게 자꾸 대무로 해갖고 자꾸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판세가 돌아간다. 범죄당한테 자꾸 분지하게 하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개딸의 강성, 강성 중에 강성 개딸이. 그래서 문재인 탈당 집회를 갖다가 예고를 했대요. 우리가 완전히 이걸 머리띠 두르고 문재인을 갖다가 탈당시키라는 데모를 해야 된다. 시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예고를 했더니만은 이재명 왈 분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했던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대표, 야당주의 수사, 전 정권 정치 수사,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울 때다. 이게 문재인 탈당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문재인이 탈당돼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걱정해서 지금 문재인을 갖다가 탈당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재명은 누굴 갖다가 뭐 걱정하고 이 캐릭터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파트에 볼 때 그 김문기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낚시도 같이 했는데 몰랐대. 낚시 같이 골프도 같이 쳤는데 몰랐대. 다 몰라. 요트도 같이 탔는데 몰랐대. 다 모르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문재인을 갖다가 뭐 존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을 보호해 주려는 거, 그 왜 그럴까요? 왜 문재인 탈당을 갖다가 그 지금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강성 개딸들을 왜 지금 뜯어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 분열 안 된다. 문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타겟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겟을 갖다가 두루 쏠 땐 아무래도 관심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쪽에 분산됐다가 이재명 쪽에 분산됐다가 안마해도 자기 혼자 맞는 건 아니잖아요, 화살을. 집중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문재인이 탈당을 해서 더 이상 민주당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민주당 그 범죄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는 지금 뭐예요? 오로지 이재명하고 김혜광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그나마 좀 민주당에 남아 있어 줘야 내가 화살을 좀 덜 받는다는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지. 문재인도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탈당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문재인 탈당시키는 게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은 그 통보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공판전 증인신문 참석 통보를 했는데 결국 문재인이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 갖고 뭐 불참하고 이제 뭐 정식으로 이제 그 뭐 재판 시작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쟁이 되겠죠. 예. 그 다툼이 있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그 김혜경의 문제 때문에 또 아주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서였던 그 배 씨 아시죠? 법카 유형. 배 씨가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 그 카드요.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하고 본인이 그냥 총대를 맸습니다. 김혜경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법카를 긁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진술을 갖다 이제 번복을 한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을. 쉽게 얘기하면. 그 김혜경과 이재명을 갖다가 구하고, 자기 그 배 씨, 비서 배 씨가 자기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법카에 대해서는 감옥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걸 갖다가 또 그 액면대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뻔히 그거 알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혜경 씨한테 그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서면으로도 하고 뭐로도 하고 뭐 그쪽 뭐 김혜경 변호사가 또 뭐 이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출두하라고 그래서 출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질문 아주 간단해요. 검찰이 왜 뭐 서면 조사건 뭐 이렇게 뭐 그 와서 조사를 받건 간에 질문은 그냥 간단 예스냐 노냐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서 그 배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냐? 그 배 씨한테 카드 사용을 지시했냐? 예를 들어서 뭐 알았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응? 예스 아니면 노잖아. 그지?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을 지시했냐? 지시했다? 지시 안 했다? 예스 아니면 노잖아.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갖다가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또 서면 조사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변호사하고 오늘 검찰 출두를 했습니다. 그럼 검찰 출두를 했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찰 출두를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술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2시간 동안 그냥 의지에 앉아갖고 뭐 그럼 왔으니까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법화 유형사를 알았습니까? 묵묵부답.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럼 지시했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해. 그리고 2시간을 갖다가 멀뚱멀뚱히 그냥 검사하고 앉아 있다가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2시간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멀뚱멀뚱 검찰이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를 대동해갖고 가갖고 그리고 멀뚱멀뚱히 2시간을 갖다가 멍 때리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의도냐? 여기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형태이다. 이 얘기 하려고. 결국은 뭐냐? 이 얘기 하려고 스스로 검찰에 와갖고 2시간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러면 끝난 다음에 그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아니 뭐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뭐 어쩌고 하셨습니까? 그 마이크 들이댈 때 그 김혜경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행태는 막장 행태다. 이렇게 한번 깔려고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갖다가 까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추석 전에 날짜도 추석 전에 잡은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 일주일만 지나면 추석 전에 스스로 나와갖고 이 말하고 사라졌다는 거지. 그랬더니 수원지검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출석 요청을 했다. 그런데 협의에 실패했다. 날짜를 갖다가 거기서 계속 조율했으나 거기서 계속 뭐 비토 해갖고 협의가 안 됐다. 그래갖고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면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 조사하겠다 하고 그렇게 공문서를 갖다가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오늘이죠. 아니 어제죠. 5일 그냥 자기가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검사가 아니 출석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바쁘시면은 우리가 그냥 공문 보내갖고 서면에 이렇게 할 테니까 서면에 뭐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그냥 써만 달라 이거야. 서면 조사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5일날 변호사하고 대동을 해서 와갖고 아니 왔으면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2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나와갖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호려는 막장 형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뭘 한 겁니까? 김혜경 씨가 정치질을 한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치에 또 활용을 해갖고 그 추석밥상에서 또 이재명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까 거 봐라. 검사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악랄하다. 그냥 추석 전에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또 김혜경을 갖다가 도마 위에 올리려는 거 아니냐. 요, 요 얘기. 그러니까 정치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정말 그 부창부수라고 정말 그 김혜경도 이재명 못지않게 그러니까
같이 살겠죠. 이혼 안 하고 사시는 이유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니까 사시겠죠. 두 분 다. 네. 예. 아, 제가 여러분이 또 쓴 얘기를 갖다가 잠깐 좀. 네. 축복이님, 그때 가수 승리 사건이 있을 때잖아요. 문다혜가 태국 이민 갈 때, 뭔가 있었네요. 네. 네. 김신혜물님, 김어준 방송 구독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 제정신 세계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에 김어준 방송을 일주일 이상 보면서 공감해 보려고 해봤지만 결론은 공감이 안 되고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김신혜물이 또 이렇게 스스로 실험 정신을 갖고 내가 이상하냐, 걔가 이상하냐를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셨네요. 예. 결론은 내가 정상이고 걔네들이 이상하다. 예.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오늘 또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있어갖고 처음 증인석에 이재명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증인석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이 뭐라고 물어봤냐? 김문기 처장과 교유 행위, 사귀거나 왕래함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입니까? 그랬더니 교유 행위? 법정서 처음 들어봐. 너무 말이 어렵다. 정말 이게 어렵네요. 그죠? 교유 행위. 음. 음. 교유 행위라는 게 사귀거나 왕래하는 걸 갖다가 말한다고 합니다. 자, 김문기 특별한 인연과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이게 왜 유동규 얘기가 나오냐면 유동규는 안다는 거야. 유동규를 갖다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유동규하고 이재명은 그 대등한 동업자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를 갖다가 유동규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유동규는 뭐예요? 말도 많고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데 김문기 씨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갖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돼요? 조용하면 기억이 안 나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 기억이 나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예, 축복님 잔다가리 굴리다가 걸린 거죠. 예, 아이자님, 김어준 방송은 민주당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어버이 수령 같이 차렷하고 엎드려 절하고 김정은하고 다른 게 없네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북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 법정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제 막바지인데 김문기와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말 유동규도 시끄러워서 기억을 하는데 김문기 인연하고 기억이 없다. 그다음에 김문기가 골프 낚시했지만 기억 안 난다. 아니 골프를 아니 이거 있잖아요. 많이 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열댓 명 갔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아시죠? 무슨 뭐 100명, 200명 간 게 아니라 그냥 성남시 관련된 그 당시에 성남시 관련된 사람 그냥 한 10명? 10명에서 한 15명? 사진 보니까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 간 겁니다. 예. 그리고 몇 주 있었나? 2주인가 3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 예를 들어 뭐 하루 갔다 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니 2주나 3주 동안에 하루 세끼 밥 먹어야지. 그럼 식당에서 얼굴 보지. 골프 치면 골프장에서 보지. 낚시하면 낚시터에서 보지. 아니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열댓 명 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뻔뻔스럽게도 골프와 낚시는 같이 했지만 김문기하고 골프 낚시를 같이 했지만 근데 기억은 안 난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야,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느냐. 유동규할 일본인 척했다? 그런 기억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동규 이재명이 그 티샷, 맨 처음에 치는 쌀 티샷이라고 그러잖아요. 티샷에 실수해갖고, 그때 당시에 서양인들, 이게 지금 뭐, 호주인가 뭐 갔을 때 얘기 아닙니까? 외국에 한 열댓 명 같이 간 얘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뭐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적을 한 모양이야. 지네끼리 뭐 킥킥대고 이런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 뭐야, 이재명이 멋쓰게 갖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말하면서 일본인인 척 웃었다 이거야. 그 서양 사람들한테. 음. 그렇게 했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기억이 없고 나는 공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 눈이 나빠서 안 보여갖고 김문기를 갖다가 내가 모르겠다. 안 보여. 김문기가 안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는데 골프공은 보이나요? 골프공이 그 사람보다 큰가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농담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좀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이 농담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하고 그 일본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 외모로 봐갖고는, 아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머리도 뭐 까만 머리에 뭐 얼굴도 비슷해, 뭐 황색 인종이야, 뭐 저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일본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요. 한국말은 저 사람이 한국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할 때 골프가 매너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매너를 갖다가 뭐 어기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해프닝이 불어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미마생 그렇게 하자. 이거는 정말 그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그 농담 삼아 그렇게 많이 하는 이게 그 유행어입니다. 일종의. 그 스미마생 이렇게 일본말 하라는 게 유행어예요. 예.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뭐야? 공치느라고 정신없어서 나는 그 김문기를 모르고 그다음에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 근데 어떻게 공은 보이지? 공은 요만하잖아. 공은 요만하잖아.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이 보일 수가 있지? 참 희한해.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법정이,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법정이요, 그, 진실을 갖다가 밝혀주는 게 법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진실을 밝혀주는 게 법정이어야 된다. 이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소송을 갖다가 뭐 해보시거나 그걸 이제 들어보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법정에 가면 거짓말 싸움이다. 누가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잘하나? 거짓말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판사가 그때 옆에 있었던 것 같다 아니고 판사가 그 처리할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현장 검증을 할 수도 없고 뭐 판사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판사는 다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무슨 변론서를 갖다 내라 그러면 변론서가 막 수백 장씩 되죠. 수백 장, 수천 장씩 되죠. 왜? 자기가 맞다는 논리를 갖다가 뭐 이거 증거 채택하고 저거 증거 채택하고 또 설명하고 또 사진 넣고 뭐 거기 뭐 증인한 뭐 녹취록에 어떤 그 받아쓰기 해갖고 또 그거 넣고 잠깐 이렇게 해갖고 서류 갖고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라는 거, 승소율이 높은 비싼 변호사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만드는 그 서류를 만드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판사가 신뢰를 갖게 하는가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싼 변호사고 이 비싸지 않은 변호사는 뭐냐면 똑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한데 그거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 판사가 이렇게 서류만 보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갖다가 아주 신빙성 있게 증거도 딱 넣고 논리에 맞게 따따따따닥 이걸 갖다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정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좀 덜 비싼
변호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그 아시죠?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그 배우 배우인 분이 대통령 된 거 그분이 뭐죠? 영화로는 많이 안 떴는데 대통령이 돼갖고 유명해졌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대통령을 갖다가 저격한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놀랍게도 대통령을 갖다가 바로 앞에서 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그 미수 아닙니까? 살인 미수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무죄로 레이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저하고 이렇게 딱 교감이 통해 블루마운틴님이. 예.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최종심을 갖다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예. 그게 왜 무죄로 판결받았느냐?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 쏜의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 부잣집 자식이었어. 그래갖고 그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하는데 그 변호사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갖다가 그 선임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 제가 확실히 범인인 게 맞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정말 그렇게 최고의 가장 비싼 변호사를 썼다. 그러면 저 사람이 유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딱 눈치로 깔 때는 저거 완전 확실히 범인이 맞구나. 하지만 법리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무죄로 풀려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법정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 정의를 실현해야 될 법정인데 참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돌아간다. 참 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그 아이자님 이재명 주위에 돌아가신 5명을 다 모른다고 재판에서 안면 인식장애라고 거짓말달인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지금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벽별에 눈깔이 좀 찢어야겠구만. 예. 방글지일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방글지일님, 예, 수고하십니다. 음. 아이고 벌써 8시 5분이네요. 자,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9월 20일 날 결심 공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예, 9월 20일. 이 결심 공판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이게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러이러한 거 때문에 지금 범인을 갖다 뭐 징역 10년에 처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형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결심 공판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증교사는 이제 10월에서 11월 내에 그렇게 선고가 날리. 그럼 이제 결심 공판이 끝나면 대개 한 달 안에 판사가 다시 재판을 열어갖고 판결문을 갖다가 쭉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뭐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거. 보고 바로 직전에 하는 게 결심 공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과 그 위증교사. 이게 10월 아니면 11월 내에 1심 선고가 확실히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 그 이재명 씨는 거의 지금 배째라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검찰이 질문 끝나면 답변하세요. 아니 질문을 갖다가 도중에 끼어들면 안 되죠. 검사가 질문하고 있는데 도중에 끊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자꾸 끊으니까 질문 끝나면 답변하라고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끼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이재명이 검찰을 향해서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팩트가 안 맞는다.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참 어이가 없죠. 예.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 뭐야 뭐 무슨 계엄령이니 뭐니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본질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재명의 그 두 가지 판결, 선거법 위반, 근데 위증교사. 이게 지금 10월 11월에 최종 판결이 1심의 최종 판결이 나올 거다. 여기에 따라서 현타를 맞는다. 이게 이게 그동안은 상상만 했지만 현실로 그게 딱 되면 현타를 맞아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붕괴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붕괴가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개딸들은 왜 문재인이 민주당에 있음으로 해갖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느냐? 문재인을 탈당시켜야 된다. 강제적으로 몰아내야 된다. 지금 이런 운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현타로 형식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현실로 이게 현타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김경수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경수가 귀국합니다. 독일에서. 그러면 김경수가 친문의 적장자 아닙니까? 지금 노무현과 그 문재인을 잇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김경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파 그다음에 또 문재인파 이런 사람들을 귀합해 갖고 김경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그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도 지금 엄청나게 자기 경기도의 요직을 갖다 다 지금 친문을 갖다가 안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외부에서는 그 이게 당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바로 그거 문재인은 잘라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으로 귀합을 해야 된다.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김부겸. 지금 김부겸이 사사건건 지금 이재명한테 그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반대쪽에 있는 게 김부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쓰리김들이 역할을 갖다가 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연히 범죄당은 이제 균열이 가고 쪼개지고 그래갖고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걸 갖다가 지금 감추려고 지금 뭐 계엄령이니 뭐니 그런 괴담들을 갖다가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거는 지금 계엄령 그 괴담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실패를 했느냐? 오늘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동안은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현역, 지금 현재 있는 그 핵심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그 실질적인 실무진이라고. 예. 그 여러분 예 군대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은 그 뭐죠? 그 사단장은 스타죠. 별이죠. 근데 연대장 연대장이면은 이거 영광급입니다. 예. 되게 뭐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그 연대를 갖다가 책임을 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실질적으로 그 군의 그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현장의 인원들의 소리는 뭐냐? A 소령, 군인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만 옳고 그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느냐? B 중령, 군, 개인,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적 도구는 아니다. C 대령, 정권 비하 위에 계엄 성표, 군인 수준 무시하는 처사다. 멈춰달라. 이게 오히려 지금 범죄당에 엄청난 반감을 갖다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 군대를 갖다가 지금 범죄당이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이 범죄당의 내부의 분열을 가리기 위해서 이 계엄령의 괴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어갖고 지금 군인 입장에서는 저 범죄당 저거 그만 놔두면 안 되겠네. 저게 말이나 돼? 우리를 개돼지로 하는 거야? 우리를 누구 바보로 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갖고 완전 지금 그 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군대를 갖다가.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 계엄령 괴담의 그 프레임은 민주당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드림아이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채널을 확장하시려면 이번 한국 방문 시 우파 다른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시면 시청률이 많이 확장됩니다. 한국 계실 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실 거 섭외해 두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 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뭐 컨설팅 계통에서는 조금 제가 한창 활동할 때 컨설팅 계통에는 그래도 좀 이름이 많이 나 있었는데 이 유튜브 세계 정치 패널 이런 걸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죠.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8시 15분이라서 제가 예고편, 자, 잠시 후 5분 후에 그 한통령 방송의 예고편. 자, 한동훈 대표는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동훈 여야 의정 협의체 오늘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밖에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제안 환영한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 대통령실이 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한동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동훈의 제안을 지금도 안 받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그 위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뜻밖에도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이 오늘 아침에 그 기독교 거기 그 뭐 대표 목사님이라고 해갖고 거길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문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한 겁니다. 공표한 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다. 그래갖고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이렇게 그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제안 환영한다. 그래갖고 지금 급반전됐습니다. 이 뭐야 의료 사태 위기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범죄당이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 생각 좀 해보겠다고 논평을 안 했어요. 논평을 안 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 대통령실도 받고 이걸 받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공치사했던 게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냥 뽀롱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오후에는 결국은 어떻게 돌아섰느냐?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당도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예. 자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역시 그 한동훈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누구보다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제가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추석 다음 주죠. 9월 22일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저희가 특별 방송을 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방송 일시는 9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뭐 인터넷 문제는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이 좀 많이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교부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조순자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님, 김신혜물님, 석자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이 등급 장민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5분 후에 제가 그 한동훈 대표는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자, 여러분이 또 그 채창에 써주신 내용은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예, 한통령 채널에서 서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